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분들의 내심 장혈관을 오래 진료해온 의사 최영수입니다. 여러분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을 믿고 30년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60세에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해준 씨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 이유 없이 불끈거리던 화, 자꾸 흐려지던 기억력 전부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줄여온 잠이 제 심장 내 몸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한 가지 루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살짝 무료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병원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제 마음을 가장 깊게 울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지 그 남자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삶과도 아주 깊이 닿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정혜준 씨, 올해 60세입니다. 겉보기엔 누구보다 성실하고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몸 관리를 해야겠다며 진료실을 찾았는데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색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말하는 버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듯 그는 평생 자신을 뒤로 미루고 일을 앞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희생된 것은 바로 잠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하루 4시간만 자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하루에 얼마 정도 주무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4시간이요. 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가 수없이 들었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잠이 적은 것이 아니라 몸이 피로를 느낄 여유조차 허락받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의 검사 결과를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지쳐 있었고 밤에 뛰어야 할 맥박이 낮 시간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혈압과 염증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의 혈액 데이터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준 씨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마치 몸을 잃은 사람처럼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냥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일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었습니까?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혜준 씨, 이건 조금 덜 잔 거가 아닙니다. 이건 30년 동안 몸이 보낸 경고를 외면해온 결과입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연구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혜준 씨, 서머타임이라고 아시죠? 전 세계 70개 나라에서 시행되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딱 1시간을 덜 자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전 세계 심근경색이 24% 증가합니다. 딱 하루 1시간 덜 잤을 뿐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준 씨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30년 동안 매일 서머타임을 산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그의 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혜준 씨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아내와의 대화가 자꾸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살은 덜 먹는데 오히려 뱃살이 늘어나는 걸 보며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준 씨,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수면의 붕괴 때문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심장과 혈관과 감정을 복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 동안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혜준 씨 몸은 망가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힘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지키면
2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말에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의 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혜준 씨에게 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잠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들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비 과정입니다. 이걸 놓치면 몸은 하루하루 조금씩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혜준 씨가 왜 요즘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멍해지고 판단력이 흔들렸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혜준 씨, 밤에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마치 속도 제한이 걸린 차처럼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요. 혜준 씨는 진지하게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중요한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년 전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어요. 학원비를 더 쓴 것도 아니고 공부 시간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을 더 자게 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잠은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이름을 까먹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뭐 하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이유를 까먹는 게 그냥 나이 탓이 아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자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똑같이 망가집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잠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그제야 혜준 씨는 자신의 지난 날들이 이해된다는 듯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혜준 씨 감정이 요즘 부쩍 예민해졌다고 하셨죠.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 일 아닌데도 화가 나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줄이면 뇌 안쪽의 편도체라는 기관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곳이 바로 감정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큰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혜준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내랑 자주 다투게 된 이유가 그거였군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혜준 씨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뇌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 말에 혜준 씨는 살짝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잠을 줄이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혜준 씨, 하지만 이 모든 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는 잠만 제대로 돌려주면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잠을 되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저는 깊은 호흡을 한번 하며 혜준 씨의 진짜 문제, 심장, 뇌, 그리고 대사 기능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던 원인을 이야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준 씨,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심장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의 문을 열 차례였습니다. 저는 혜준 씨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준 씨,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억력, 감정, 집중력의 문제보다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혜준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심장이요? 저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피곤함으로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몸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해시키기 위해 저는 다시 서머타임 연구를 꺼냈습니다. 혜준 씨,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타임 연구 기억하시죠? 단 하루 딱 1시간 잠을 덜 자게 되면
다음 날 전 세계 심근경색이 24% 폭증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1시간 더 잘 수 있는 날에는 심근경색이 21% 감소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위험을 매일 겪으며 살았던 거네요. 30년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혜준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성공한다. 잠을 아껴야 성과를 낸다. 이런 말을 믿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원래는 낮 동안 활동할 때만 켜져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한 분들은 밤에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심장이 24시간 내내 긴장한 상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설명에 혜준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에 누워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했던 게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수면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생존 신호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조금 더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몸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준 씨, 잠을 줄이면 심장뿐 아니라 혈압과 혈관도 동시에 손상을 입습니다. 밤에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으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고혈압이 더 심해집니다. 심장과 혈관은 밤에 쉬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조금씩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혜준 씨의 검사지를 다시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수면 부족 패턴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지표들, 밤에도 떨어지지 않는 심박수, 불안정한 혈압 곡선, 높아진 염증 지표. 혜준 씨, 이 수치는 그동안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몸의 신호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깨던 순간, 새벽이면 더 심해지던 가슴 두근거림, 작은 일에도 터지던 짜증, 하루 종일 가슴이 뻐근했던 날들.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전부 다 잠 때문이었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혜준 씨.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절대로 혜준 씨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고, 덜 자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결론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혜준 씨 인생의 중심에 다시 잠을 두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과 혈관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회복은 아주 빠르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혜준 씨,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 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혜준 씨에게 이제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준 씨, 수면 부족은 심장뿐 아니라 뇌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 뇌는 몸 전체에서 잠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혜준 씨는 살짝 긴장한 눈빛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기억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혜준 씨,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방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며칠 전 했던 말을 기억 못하고 이런 일들이요.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심해졌어요. 사실 혹시 제가 치매 초기인가 걱정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혜준 씨, 아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검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건 치매 초기 증상이라기보다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 기능 저하라는 점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곧바로 뇌의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하루 종일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 쓰레기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인데
이게 오래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혜준 씨, 이 쓰레기를 치우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잠들어 있는 동안입니다. 잠드는 순간 내 세포가 60% 수축하면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통로가 열립니다. 이때 뇌척수액이 촘촘하게 흘러들어가 쌓여있던 독소들을 씻어내고 배출합니다. 혜준 씨는 말문을 잃은 듯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문장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잠들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단 1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혜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0년 동안 그 청소 시간을 거의 못 갖고 살아온 거군요. 맞습니다. 밤마다 충분한 수면이 없었다는 것, 뇌가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치울 기회를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멍하고 말할 때 단어가 안 떠오르고 집중이 안 되는 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뇌가 청소를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잠만 제대로 돌려주면 뇌는 다시 제 기능을 찾아갑니다. 우리 몸에서 회복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기관이 뇌예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혜준 씨, 뇌는 절대로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할 시간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수면 루틴을 지키면 23주 안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혜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색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아주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혜준 씨,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살이 찌고 뱃살이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덜 먹는데 오히려 더 찝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대사와 체지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혜준 씨의 몸에서 일어난 가장 큰 오해를 풀어줄 겁니다. 저는 잠시 차트를 내려놓고 혜준 씨에게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이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몸의 대사와 체지방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준 씨, 덜 먹는데도 살이 찐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스로를 탓하세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단도 줄여보고 탄수화물도 빼봤는데 이상하게 살이 더 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혜준 씨, 절대로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수면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을 줄이면 우리 몸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체지방이 축적되기도 하고 소비되기도 합니다. 저는 혜준 씨가 이해하기 쉽도록 더 풀어 설명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요, 지방 세포는 낮 동안 쌓인 에너지를 잘 분해하고 비워냅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지방 세포가 마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쌓이기만 하죠. 혜준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줄여도 뱃살이 그대로였던 이유가 잠 때문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잠을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식욕도 더 쉽게 자극되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저녁에 조금만 먹어도 다음날 몸이 붓고 얼굴이 퉁퉁해지고 속이 더부룩했던 게 다 연결되어 있었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혜준 씨. 그리고 이 문제는 잠만 제대로 회복하면 정말 빠르게 좋아집니다. 심장은 서서히 회복하지만 대사 기능은 며칠 만에도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혜준 씨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동안 얼마나 오해하며 살아왔는지 그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차트를 펼쳤습니다. 혜준 씨,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뇌 청소 시스템,
두 번째는 언제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 몸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그동안 너무 무시했나 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만 주면 됩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혜준 씨, 우리 뇌 속에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치워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은 딱 하나, 잠들어 있을 때뿐입니다. 그 말에 그는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청소 시간을 30년 동안 거의 갖지 못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청소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뇌가 다시 맑아지고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혜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먹느냐? 즉 식사 시간 이야기를 해볼까요? 혜준 씨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바로 이 시간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혜준 씨에게 몸의 회복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언제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혜준 씨, 우리는 평생 뭘 먹느냐에는 집중해왔죠. 칼로리 계산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줄이고. 그런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뭘 먹느냐보다 더 강력한 변수가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그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간이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변합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심지어 시간만 바꿔도 혈당, 체중, 뱃살, 심장 건강이 모두 향상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밥이라도요, 오후 6시에 먹으면 약이 되고 밤 10시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 10시에 먹는 음식은 남은 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혜준 씨는 충격에 찬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밤 10시 넘어서 먹고 잤습니다. 퇴근하고 씻고 나면 9시였으니까 뭘 해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식사는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립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지면 뇌는 깊은 잠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뇌 청소도 심장 회복도 일어나지 않죠.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잠도 망치고 뇌도 망치고 살도 찌고 전부 다 시간을 잘못 써서 생긴 문제였군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타이밍만 바꾸면 회복은 아주 빠르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혜준 씨 삶을 바꿔놓은 식사 루틴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혜준 씨에게 딱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저녁은 6시부터 7시 사이에 마무리하기. 둘째, 아침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먹지 않기. 즉, 자연스럽게 1416시간 공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혜준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게 괜찮습니까? 저는 평생 아침밥이 의무라고 배웠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뇌가 더 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혜준 씨처럼 대사 기능이 망가져 있었던 분들은 최소 1216시간 공복이 몸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6시간 공복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혜준 씨, 공복 16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자가포식 AUTOPHAGY라는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고장난 세포, 오래된 세포, 병든 세포를 스스로 분해해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몸 안의 재활용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몸이 스스로 고장난 세포를 정리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시작되면 염증이 줄고 체중이 떨어지고 뇌의 기능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공복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 시간인 셈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도 다시 좋아질 수 있겠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혜준 씨, 잠만 되찾고 식사 시간을 바꾸고 한 가지 운동만 추가하면 정말 빠르게 달라집니다. 그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 운동이 뭡니까?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니 운동입니다. 혜준 씨 인생을 바꾼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저는 혜준 씨에게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 바로 조니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의자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이 한 가지가 그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은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준 씨, 우리가 운동을 하면 대부분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으로 망가진 심장과 혈관, 대사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건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로 가볍게 숨이 찰 듯 말 듯한 강도로 30분 걷는 운동. 이것이 조니조니입니다. 혜준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도 몸이 바뀌나요? 네. 조니 운동은 심장을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으면서 지방 연소와 미토콘드리아 회복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엔진을 젊어지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저는 그가 이해하기 쉽도록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의 체지방은 고강도 운동보다 조니에서 가장 잘 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니 운동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밤에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잠이 깊어지고 체지방이 빠지고 심장도 회복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려운 운동, 힘든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혜준 씨처럼 오래 수면 부족을 견뎌온 분들에게는 조니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회복 운동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치료 계획을 정리해 보였습니다. 혜준 씨,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7시간 수면. 둘째, 저녁 6시부터 7시에 식사 마무리 16시간 공복 유지. 셋째, 조니 걷기 30분. 그는 제 말을 천천히 따라 말하며 손가락으로 세어 보았습니다. 식사 시간 조니 걷기 단 3가지군요. 네, 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몸을 되돌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준 씨, 30년 넘게 잠을 희생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는 눈가가 붉어지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정작 제 몸 하나는 챙기지 못했네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 위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좋아요, 혜준 씨. 지금부터 단 2주만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빠르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혜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피곤해하고 나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던 문제들 대부분은 잠과 시간, 단 2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3가지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7시간 수면, 16시간 공복, 조니 걷기 30분.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심장, 뇌, 혈관, 체지방, 수면까지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깊은 울림이 담기도록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살짝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